이데아라고 보시면 돼요. 이데아가 이게 철학에서는 저거죠. 아주 그리스 신화에서 나는 신들이 사는 이상적인 그 사회, 이상적인 국가를 뭐라고요? 이데아라고 해요. 이상적인 그 사회 국가를 갖다 이데아라고요. 천국과 같은 국가. 이 세상에 없는 천국과 같은 이데아.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 신화에 신들이 사는 그 세상. 그걸 이데아라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딱 명상을 하다 보면 신계의 그 모습을 봐요. 이제 그걸 보고 야 저기는 천국이다. 저긴 이데아다. 이게 이 이데아 이게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사회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이데아가. 그럼 뒤에 PR을 이제 해석하려면 피아가 이데아하고 이제 비슷한 말로 각 철신계 문화마다 틀리긴데 피아가 이데아하고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판다리아도 있고 뭐 여러 뒤에 아자가 붙는 용어인데 여기서 너무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피아가 이상적인 국가라는 뜻이에요. 이데아라는 뜻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 그 이상적인 그 사회 국가 그거를 피아. 그러면 앞에 섹스 피어죠. 자 이제 피아에서 피어가 뭐냐면 섹스 피아도 맞고 섹스 피어도 맞아요. 이제 섹스 피어는 뭐냐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데아와 사람이 합성이 된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사회 국가에 사는 사람. 그거를 피어라고 해요. 자, 이상적인 국가 사회를 피아.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에 사는 사람을 피어. 이게 되죠? 그러면 섹스 피아도 맞고 섹스 피어도 맞아요. 자, 그럼 뜻이 피어로 하게 되면 저기 이상적인 이데아에 살고 있는 사람, 이데아의 사람. 이상적인 사회의 사람. 이게 피아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그럼 그럼 섹스 피할 때 섹스는 뭐냐? 성관계. 자, 이게 성관계라고 하니까, 지저분해. 저는 변태 같은 새끼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종교적인 걸 하려면 예수의 사랑이라고 이제 그걸 해석하게 되면 좀 이제 또 관점이 틀리게 보이죠?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이제 이게 성적인 사랑이 이제 사랑. 이게 사랑이 넘치는 아주 이상적인 천국과 같은 사회, 국가. 요런 뜻이에요. 섹스피아가. 자,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그 일을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섹스피어 이 양반이 영어를 이거 문자를 갖다가 다 정립을 해요. 저거 갖다가 이제 그것까지 잘 보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저것 문자 해가지고 영어라는 그 알파벳이나 영어라는 그 문자를 갖다가 정립을 해요. 좀 세종대왕하고 비슷해요. 신미대사하고 비슷해요. 자, 영어권은 우리나라 한글권은 신미대사가 마치 섹스피어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영어에 그럼 알파벳은 언어 학자들은 이미 다 알아. 페니키아 문자에서 이게 갖다가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면 우리나라 한글 갖다가 이게 소리 문자이기 때문에 찌야찌야 부족이나 이렇게 쓰는 데 있잖아요. 갖다 그냥 소리 문자 쓰면 그대로 써. 똑같아요. 알파벳도 소리 문자야. 소리 문자 갖다가 그냥 자기네 그 영국에 맞게끔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언어학자들 이미 다 알아, 페니키아. 근데 영국 사람들 가가지고, 지금 페니키아 문자라고 하면, 이씨, 이렇게 돼. 우리의 저주죠. 원래 페니키아 문자예요. 언어학자들 이미 다 알아. 이제 괜히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건들면 영국 사회에서 이제 짜증내니까 이제 말 안 하는 것 뿐이지. 이미 언어학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야. 영어가 페니키아 문자 갖다가 이게 갖다가 소리 문자 갖다가 이렇게 짜가지고 자기네 문자와 한 걸 다 알아요. 예전에는 영국에 문자 자체가 없었어요. 비슷한 건 있었긴 있었는데 문자라고 좀 하기에는 너무 원시적이지. 왜 문자라는 걸 하면 사람들이 영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겠네. 그러면 페니키아 문자예요. 알파벳 이게 영어 원래 알파벳이 문자가. 그럼 페니키아 문자가 그러면 얘네들 어디서 왔냐? 자, 페니키아 쪽이 보면 어디냐면 여기 시리아 쪽을 쉽게 말하면 옛날에 지중해 여기 무역상이 다녀요. 지중해 안에는 지중해 문화권하고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지금으로
그 뭐냐, 사우디아라비아 밑으로 쪽으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위쪽으로 홍해 쪽인가? 맞나?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상단들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얘는 일본까지 갔어요. 더 멀리는 그 위로 동쪽으로도 가긴 가는데 뭐 거기는 거의 무역할 거기가 없기 때문에 가진 않고 거의 동쪽 끝 거기가 이제 서쪽 끝이잖아요.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이 어디냐면 거의 일본이에요. 일본이 거의 동쪽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일본까지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가요. 이제 중간에 이제 무역상까지 물건을 바꿔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무역상이 저기 지금 시다이반도 거기가 제일 끝이고 이제 그 이상은 안 들어가. 여기 인도양 태평양 이 영역 때는 저기 아시아 영역 때는 거기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에부터 저 끝에 일본 여기가 해안선 따라서 이렇게 무역을 예전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예전에 오히려 국가라는 개념이 없을 때 무역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이제 국가라는 게 생기면서 애들이 이제 무역상들을 이게 제재를 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제 무역이 더 이게 좀 줄어드는 케이스예요. 예전에 국가라는 개념이 없을 때 오히려 백길로 더 자유롭게 왕래를 했었어요. 국가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됐을 때. 그래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무역상 따라서 문화도 같이 이게 전파가 돼요. 자 그러면 시나이 반도 쪽하고 저기 시리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초승달 모양으로 거기가 페니키아인데 그 일대가 어떤 일대냐 육상 저기 지중해와 깜짝이야 지중해와 이쪽 인도양 태평양 무역 상들이 이게 여기서는 이제 배로는 못 가잖아. 그럼 여기서 물자를 날려면 낙타나 이런 사막이니까 낙타 같은 애들은 물자를 날라야 돼요. 지중해와 이게 인도양 요쪽으로 홍해 쪽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러면 여기가 엄청난 무역 그 루트예요. 여기가 무역 삼각지라고 해요. 지중해 이 무역 문화권과 요 인도양 태평양 여기 아시아 문화권 해상 무역권이 여기 거기 딱 막혀 있어. 거기가 그 배로는 못 가. 배로 이제 지중해가 못 가잖아. 지금은 이제 하여튼 저건데 예전에는 그러면 거기서 오면 중간에서 이제 그 해상 무역권이 이제 하려면 물자를 어디서 날라냐면 육지로 날라야 돼요. 그럼 딱 보이죠? 그 일대가 그러면 육상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지중해 쪽과 인도양 태평양 쪽 이쪽 홍해 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쪽의 문화의 거기가 메카 지역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문자라는 거네요. 문화, 모든 문화도 무역상을, 종교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게 무역상을 통해서 같이 이게 맞물려서 같이 흘러요. 자, 그러면 페니키아의 문자가 어디로 갔을까요? 자, 페니키아 문자가 이게 보면 여기가 클로스 지역의 육상 무역의 것과 해상 무역이 지나가는 클로스 지역이에요. 여기가 페니키아 이쪽이. 자, 육상은 왜냐? 이게 터키나 중앙아시아나 이쪽에서 북아프리카로 지나가려면 여기를 다 지나가야 돼요. 육상으로 무역상들이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북아프리카와 저기 터키나 이게 중앙아시아 요쪽 오고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육상으로 거기도 이쪽에 실크로드예요. 그럼 무역상이 거기가 지나간 자리야. 근데 여기가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이게 북쪽과 남쪽은 무역상이 지나가고 이게 해상 무역의 인도양 태평양 해상 무역권과 이 지중해 문화권도 여기가 육상으로 물자를 옮겨야 돼요. 그러면 이 북쪽과 이게 동서가 연결되는 십자 클로스 지역이 그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육상 무역과 해상 무역이 클로스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모든 문명이 다 거기 문화 문명이 다 그쪽으로 이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페니키아 문자가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이집트 이게 상징 같은 게 있어요. 이집트 문자도 약간 섞여 있고 약간 산크리스트어도 약간 섞여 있고 히브리어 문자인가 이었고 그리고 얘네들이 무슨 예전에 실로에서는 이게 얘네들 문자를 보면 이게 오래된 페니키아 고대 문자를 보면 여러 가지 문자가 섞여 있어요. 이게 문자가 이게 전 세계 옛날 고대 문자가 가는 게 일단 북쪽에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의 문자가 섞여 있어요. 페니키아 문자에 잘 보시면 고대 문자를 보면
예전에 보니까 섞여 있더라고. 이집트에 문자가 섞여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 샹크리스어도 약간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기 이게 뭐지? 위구르 문자도 섞여 있어요. 그 옛날 위구르 이쪽으로 상인들 실크로드 따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페니키아 옛날 고대 옛날 문자를 보면 위구르 문자도 섞여 있어. 이게 샹크리스어도 이렇게 섞여 있고요. 여러 가지 문자가 이 세 가지 문자가 많이 섞여 있어요. 옛날 제 페니키아 문자를 보면 이제 그게 변형돼가지고 자기화해가지고 한 게 알파벳. 자, 그러면 영어의 문자는 영어의 문자는 어디서 온 거예요? 페니키아에서 온 거예요. 자, 페니키아 문자는 어디서 왔나요? 자, 이게 세 문화권, 여러 문화권의 제 문자가 합쳐졌는데 세 문화권에서 문자가 합쳐진 게 페니키아 문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이집트 문자하고 이게 샹크리스 문자하고 위구르 문자. 다른 문자가 섞여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자가 많이 섞여 있어요. 이번에 제가 옛날 제 페니키아 고대 문자, 오래된 문자를 보니까, 이게 위구르 문자하고 이게 샹크리스트하고 이게 그때 내가 한자 문자에 대해서 제가 이게 연구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한참 이게 헷가다가 해가지고 정신병자 했을 때 그때 이게 뭐 활발하게 이게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자료를 요즘은 옛날 같았으면 이거 직접 돌아다녀가지고 이게 다 찾아다녔어야 돼. 이게 발품 팔아서. 근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지. 인터넷에 검색을 넣으면 자료가 다 떠. 특히 구글로 가잖아요. 이미지나 이런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구글에요. 구글에 가면 안 뜨는 게 없어. 여기에서 다 이게 자료가 뜨기 때문에 그때 보니까 이게 페니키아 문자가